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할 거는 저 심볼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22가지 심볼,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상징 체계를 아셔야지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아시는 갑부터 을, 경,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이제 있다고요. 이런 거를 이제 10개 10천간이라고 그러고, 이 10천간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12지지가 또 있어요. 자, 추, 이,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대충 이렇게 12지지가 써지는데, 이게 22개의 상징을 갖고서 공부하는 게 사주명리입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식이자 에너지예요. 의식이라 그러죠, 의식. 의식이고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죠. 기를 갖고 있는 게 에너지, 의식.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를 놓고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야지만 이 사주를 통변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앞으로 22자의 이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원자라 그러잖아요. 원자. 그죠? 어, 그 여기서는 사주에서는 상징이라 그럽니다. 상징. 기본 요소죠. 그죠? 원자가 물리학의 기본 원소, 요소인 것처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이거예요. 컴포넌트. 그래서 갑부터 개수까지, 자수부터 해수까지 22개를 천천히 하나하나 마스터해 나가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사주를 보던 해석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예, 사주팔자 8글자예요. 꼭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하우스를 여기로 봐요. 1, 2, 3, 4, 5, 6, 7, 8. 8개의 궁이 있는 거예요. 하우스가.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씩 글자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사주팔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주를 기준으로 보면 경술, 무자, 무진, 신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8글자가. 그래서 이 8글자를 이 1번부터 2, 3, 4, 5, 6, 7번 방에 배정을 한 거죠. 8글자를. 그럼 이 경금은 어디서 나왔냐? 10천간 위에 쓴 거 중에 한 글자고, 이 술토는 어디서 나왔냐? 12지지 중에 하나 나온 거예요. 다 이거 12지지에서 나온 거고요. 밑에 거는. 위에 거는 10천간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10천간 중에 10글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가는데, 저는 경금, 무토, 신금이 들어있는 거고, 지지로는 술토, 자수, 진토, 유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8개의 구성, 심볼이 구성자인 상징이 뭉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8글자잖아요, 8글자. 그죠? 팔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법을 부리는 거야. 선생님들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건 간에 이 8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8글자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마법이 일어나는 거야, 마법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금 옆에 무토가 있고, 무토 옆에 무토가 있고, 무토 옆에 신금이 있고, 술토 옆에 자수가 있고, 자수 옆에 진토가 있고, 진토 옆에 유금이 있어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마법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 음양오행으로 보면 이게 토, 이게 수거든요. 요게 수예요. 요게 수고. 요거 금, 이게 금, 토, 수, 토,
금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그래서 토가 많아요. 제 사주는 이렇게 토가 많이 있습니다. 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가 하나 있고 금이 이렇게 있고 선생님도 이렇게 오행으로 분석하면은 이렇게 여기 뭐 토가 있던 여기 금이 있던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수가 있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배치가 될 거예요. 이 오행으로 이루어진 이 8글자에 의해서 어떤 해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산이 많은 곳에 물이 있고 그 옆에 돌들이 이렇게 이게 놓여 있는 그런 물상을 갖고 있는 사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딴 물상이겠죠. 그죠? 선생님들은 사주가. 그래서 모든 사주가 고유한 물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오행이라 그러잖아요. 음양오행. 그죠? 음양오행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목화토금수만 잘 알면은 요걸로 이 10행성 12사인이라고 하는 10천간 12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거 다 써보셔야 되고요. 집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 책에 있는 거 아무 책이나 있으면 다 있으니까 사주책에는 12개 10개 10개 12개 요거 10천간 12지지를 계속 써보는 게 공부하는 기름길이에요. 빨리 공부하는. 그래서 이제 이 10천간 12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요거만 알면은 이제 사주의 기초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0천간 12지지만 알면.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음양오행이고 그 다음에 아는 게 이건데 요거는 이론이고 이건 이론적인 게 다분하고 요거는 실제예요. 써먹는 거예요. 실전이죠. 그래서 10천간 12지를 알면은 사주가 직접 이렇게 구해지니까 이 사주 자체가 10천간 12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10천간 12지만 바르게 공부하면은 사주팔자의 기초는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이제 10천간 12지.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공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걸 공부하면 세오라 네오라예요. 목화 토금수의 성향을 다 공부해야 되고 토하고 금의 관계는 어떻고 금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월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기초는 단단히 잡지만 세월이 한 4개월 정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만 이 음양오행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천간 12지지를 공부하면서 아울러 가지고 음양오행을 공부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써먹는 걸 중심으로 이론을 공부해야지 이론만 공부하다가 써먹는 걸 가면은 세월이 너무 이렇게 흘러가니까 천간 12지지 공부할 때 음양오행 또 까먹습니다. 안 되고 천간 12지지를 먼저 공부하면서 음양오행을 통합시켜 가지고 공부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이걸 하나 공부하면 이것도 공부하게 되나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음양오행의 학문이라고 그러지만 천간 12지지 학문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천간 12지를 잘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사주 제 거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무토로 되어 있습니다. 무토 이렇게. 그죠? 그 옆에 신금이 붙어 있고 여기 경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도 우선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8글자가 두 개로 나뉘는데 위에를 천간이라 그러고 천간 밑에를 지지라 그래요. 지지. 그래서 지지는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 그리고 천간은 정신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금이라고 하는 경금과 무토라고 하는 토와 무토라고 하는 토와 금이라고 하는 신금이 4글자가 천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하고 토거든요. 토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정신력은 토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도 만세력으로 쳐보면은 생년월일을 넣어보면은 1970년 12월 14일을 넣고 그리고 18시 30분을 넣으면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경술, 부자, 부진, 신유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세력에다 넣어가지고 컴퓨터에다 돌리면은 이게 떠요. 아시죠? 그죠? 이게 뜨는데 이게 바로 제 사주팔자고 위에 있는 이 4글자가 천간이라 그러는데 이건 정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나는 토금으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토의 성질이 어떻고 금의 성질이 어떻고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 이게 술토예요. 술토. 그 다음에 이게 자수, 진토, 유금. 그래서 토, 토, 수, 금. 여기도 토가 많고 금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로도 물질적으로도 토금수로 돼 있는 거죠. 토금수. 선생님 거는 뭘로 돼 있나? 화로 될 수도 있고 금으로 될 수도 있고 이래요. 우리 하상정 선생 같은 경우는 신금이잖아요. 그죠? 일간이. 일간이. 이거 일간이라 그래요. 요거를 일간. 가장 중요한 글자인데 일간이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에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딱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전체가 융합이 되면서 탁 코드가 맞춰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팔궁도 이걸 이제 팔궁도라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 머릿속에다 이걸 팔궁도라 그러구나. 팔궁. 팔궁의 궁은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집이란 얘기죠. 집. 이걸 하우스라 그래요. 하우스. 1하우스, 2하우스, 3하우스, 4하우스, 5하우스, 6하우스, 7하우스, 8하우스. 8개의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에 천간에 있는 글자 4개가 들어가고 10천간에서 4개 추출해가지고 넣고 우리 황 선생님 그거 꺼주세요. 자, 지지에서 4개를 넣습니다. 황 선생님 꺼주세요. 자, 지지도 이제 그 12지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10천간에서 갖고 오는 거고 배속 받아가지고 그래서 10천간에 10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리고 12지지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걸 모르면은 사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0천간 12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써먹는 거 선생님들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간목 이 간목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을목 이게 뭐냐 그리고 병화 그리고 정화 그리고 무토 그리고 기토 그리고 경금 그리고 신금 그리고 임수 그리고 개수 이렇게 이제 10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10개가. 이 10개를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책에도 잘 나오지만 책에 있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런 거예요. 책에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이론적으로만 써 있고 실전 적용하는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봐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써먹는가를 실전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제 간목이라 그러면은 나무다.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쭉쭉 뻗는 나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그만 풀이다. 화초다. 이거는 을목은 화초다. 병화는 태양이다. 그리고 이거는 달이다. 정화는 무토는 산이다. 고산. 그 기토는 전답이다. 앞에 있는 전답. 밭. 밭. 그리고 경금은 이제 쇠다. 쇠. 그리고 바위죠. 바위. 이거는 칼같이 날카로운 어떤 금이다. 금속 조각이. 그다음에 이거는 임수는 바다예요. 바다. 이거 개수는 비예요. 이런 식으로 물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 간목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도 되고 얼굴도 되고 현판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한 20개에서 30개씩은 알고 있어야지 통변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상담을 제가 하나 했는데 저 딴 사람 거 해드렸는데 사주에 을목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을목은 뭐예요? 유들유들하죠. 버드나무처럼. 그러니까 버드나무도 되고 유들유들한 것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요가도 잘하고 체조도 잘합니다. 체조. 그러니까 우리 장희영 선생님처럼 필라테스 같은 거 잘하는 게 을목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근데 을목이 그 체조를 잘해요.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을목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 그리고 병화가 있는 사람은 태양 같은 사람이니까 밝고 명랑하고 웃기를 좋아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하고 연예인 기질이 있고 막 그럴 거죠. 병화는 이제 조용하고 학자로서 촛불 밑에서 글 쓰는 사람 이런 사람 달 밑에서 글씨 쓰는 사람 그래가지고 학자도 많이 나오고 무속인도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무토는 장군 또는 좀 무속인 스님 뭐 이런 중도의 가르침을 갖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스님 팔자가 많아요. 무속인, 역술인. 그리고 기토는 이제 좀 음한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심리학자들. 심리학. 심리학자는 누구예요? 융 박사, 프로이드. 둘 다 기토예요. 그리고 경금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그냥 한 번에 다 싹쓸이하는 이게 좀 결단력과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죽음의 카드 있죠. 죽음의 기사, 저승사자 같은 그런 그 상황을 다 종결시켜버리는 터미네이터 그런 강력한 혁신의 카드예요. 혁신의 상징이라고. 그리고 신금은 이제 날카롭고 냉정하고 단도직입적이고 한마디로 끝내고 일도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검의 기사들 그런 냉정한 그 승부사들 그런 게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상선 선생 같은 경우는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지. 승부사. 딱 끊을 때는 끊고 결단을 낼 때는 결단을 내고 하는 게 신금이에요. 경금은 좀 큰 의미에서 저고 이거는 좀 자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금은 자신의 입장에서 냉정한 거고 경금은 대승적 입장에서 뭐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쿠데타를 한다 뭐 이런 게 경금이에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카드. 그리고 임수는 이제 지혜와 모략, 지혜와 모사. 그러니까 바다니까 비밀이 있고 침묵하고 몰래 뭔가 뒤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지혜와 모사를 꾸밀 수 있는 사람, 모략. 그리고 개수는 머리가 좋은데 이게 비가 오고 이제 뭐 이렇게 씻어내고 이러면서 정화하는 힘도 있고 그런데 머리가 두뇌가 총명해요. 두뇌가 총명해. 얘네들도 모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수는 이제 그 지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꾀나 능력, 그 지략을 써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을 해결한다면은 임수는 이거 똑같아요. 경금같이 대승을 위해서 이건 자신의 실속을 위해서 이건 대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틀무가다 이건 대승 이거는 자기 위주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죠 개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이제 양간 음간을 나눠서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간목 같은 거는 이제 글자가 좀 커요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간목은 커요 을목은 작아요 병화도 커요 그리고 정화도 작고 그리고 내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원래 커요 이게 글자가 기토는 좀 작고 그 다음에 가불병정 무기 경심 경금도 크잖아요 좀 그죠 신금은 좀 단순하게 생겼고 그리고 임수도 좀 글자가 커요 개수도 작고 그러니까 요거를 음간이라 그러고 음의 천간 그리고 요거는 양의 천간이라서 양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뉜다는 걸 꼭 아셔야 돼 아시죠 그래서 갑병 무경 임은 남자적인 성향이 있고 을정 기 신 개는 여성적인 성향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시킬 때 개인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요 카드 그러면 대승적으로 남들도 위하면서 자기도 잘하는 자리이타가 다 되는 게 요 양간이 아시죠 그죠 근데 좀 실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은 위에 게 좋을까요? 이 A 클래스가 좋을까요? B 클래스가 좋을까요? 실속으로 해서 어떤 일을 비밀리에 하거나 좀 이렇게 알차게 하려면 당연히 알차게 하려면 어디가 좋다? B 클래스가 좋다. 알찬 거예요 이거. 알맹이가 있잖아 그죠? 딱 연결었잖아 그죠? 얘네들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뭔가 크게 하는 걸로 좋아하는데 반면에 얘네들은 실속을 차리면서 알짜배기 그 어떤 이해 득실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뉘죠. 그죠? 이렇게. 다섯 개로 나뉘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는 목이라 그러고 이 두 개를 그리고 이 두 개를 하라 그러고 이 두 개를 토라 그러고 이 두 개를 금이라 그러고 이 두 개를 수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나누시면은 모카토금수가 나오는 거죠. 오행이. 그래서 요거는 비슷하게 봐요. 화토는. 그래서 화토 동심이라고 해서 같을 동자 써가지고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 토는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금수도 동심이에요. 금수도 동심. 비슷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금수도. 그러니까 수가 있는 곳에는 금이 있고 금이 있는 곳에는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수가
되어 있는 거죠.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화가 있는 이 병화라는 글자에는 또 토가, 이 무토가 이렇게 옆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병존하고 있다고.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십천간을 목화토금수로도 나눠볼 줄 알아야 되고, 천간, 그러니까 이 양천간, 음천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간목이 과연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병화가 무슨 뜻이 갖고 있는지를 20개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20개씩. 20개. 20개씩 공부를 하시라. 그죠?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기초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주팔자를 계속 풀어보면은 답이 나와요. 하나씩.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천간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마음속에서, 아, 요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위에 거 한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책 보면서 하나씩 마스터해 나가면은 쉽게 이해돼요. 아시겠죠, 이제? 제가 기본은 다 잡아줬으니까. 근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또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습니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네, 물어봐요. 하나만 물어봐. 하나. 그, 예, 우리 지금 사는 여기가 시간하고 이제 공간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수화풍이나 이런 음양 오행 보면은 음, 이제 뭐 수하고 화가 이렇게 뭐 상극이 돼서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상반되게끔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시간하고 이제 공간을 움직이고 이제 변화를 시키게 하는 음, 오행이 속하는 그런 글자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중심축이 되는 음, 그런 시공간 외에 이제 중심축이 되는 그런 글자가 뭐가 있을지 한번 그렇죠. 분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음, 우선 토가 중심입니다. 토가. 토가 중심이에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토가 기본이에요. 토가. 토가. 토. 이 토가 중심이고, 여기가 이쪽이 동쪽이죠. 그죠? 이쪽이 서쪽으로 보고, 이쪽이 남쪽으로 보고, 이쪽을 북쪽으로 봅니다. 일반론에서. 그래서 여기가 수예요. 북쪽이 수예요. 동쪽이 목이에요. 좋은 질문 했네. 그죠? 금. 여기가 화. 이게 기본도예요. 아시죠? 그죠? 이게 기본도예요. 우주의 기본 오행도예요. 여기가 토. 이게 토가 중앙이죠. 중앙. 그래서 시간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봄에 이걸로 해줄게요. 봄에 꽃이 피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이제 자라면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이게 여름에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매가 확실히 맺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싹, 여기가 꽃, 여기가 열매, 그 다음에 겨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요. 추나 추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배정되는 게 뭐라고요? 십천간이죠. 그죠? 그래서 갑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갑을. 그리고 여기에 병정. 이게 병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신. 그 다음에 여기가 임수, 개수. 이렇게 해서 십천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가지고 이 10개의 천간이 추나 추동을 이루는 거죠. 물어보세요. 우리 정서영 선생님. 또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이라는 이런 기운이 많은 거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병정이 많은 거고, 또 무기가 많은 거고, 여름 환절기. 그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경신이라는 기운이 많은 거고. 이 지지로도 이 경신은 신유가 할당이 되거든요. 지지로 신유가. 그리고 여기는 다 해자가 들어가죠. 그죠? 해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인묘가 들어가죠. 인묘. 그리고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요? 병정이니까 사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기가 진술충미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12지지도 추나추동이 있는 거죠. 추나추동이 있는 거죠. 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정선 선생? 예,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오행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지만, 십천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갑, 그리고 밑에다가 자를 붙이거나, 갑, 그 다음에 술, 또는 갑, 자축, 인, 또는 갑, 자축, 인묘, 진, 가보.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간목은. 갑자, 갑술, 갑인, 갑진, 갑오, 갑신 뭐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천간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는 공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붙어서 하나의 이 60갑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60갑자라고 그러죠. 이해되죠? 그죠?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돼가지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갑술, 갑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60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60갑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4개가 모여가지고 사주팔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구성을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했을 때 이런 글자가 여기 들어오고, 또 이런 글자가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글자가 여기 들어오고,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무자, 그죠? 뭐 무자가 여기로 들어올 수 있고. 요거를 융합시키는 법칙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떤 법칙상에 의해서 이 60가자 4기둥이 융합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법칙 없이 그냥 막 융합되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이 의해서 그 딱 이렇게 맞물려서 4개가 같이 기하가 맞물리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지금 설명해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하산정 선생 같은 경우는 뭐야, 신의 어디지? 우리 하산 선생이 띠가 어떻게 되더라? 소띠요. 또 띄어.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면 개축이에요? 네, 개축이죠, 개축. 네, 개축 맞아요, 여기? 네, 그리고 여기가 신금이잖아, 그죠? 신해. 이런 식으로 요 개축이라는 글자하고 요 신해라는 글자, 이렇게 60갑자가 2개가 결정이 된 거고, 여기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해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이 일주에 의해서 결정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는데, 우선 연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일주라고 하는 거, 이 2가지가 이 사주팔자의 중심축이에요. 그리고 요 월주는 연주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시주도 일주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연월일시라고 하는 이 4개의 기둥을, 이게 기둥이거든요. 주자가 기둥. 이 기둥을 어디서 따오냐면 60갑자라고 하는 이 집합에서 따오는 거예요. 갑자. 그럼 뭐예요? 갑자, 을측, 병인, 정면, 무징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수, 르레, 병자, 정축, 무인기묘, 경진인사, 이모개미. 이거 막 외워가지고 60글자 외워가지고 그 중에서 60개 중에서 하나씩 여기다 따와가지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 4기둥이 60갑자 중에 다갑자죠. 4개의 갑자가 하나,
둘, 셋, 넷이 만들어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도 사주팔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10천간 12지지로 하나씩 알갱이로 떼가 개수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4천간 넣고 여기 지지 4지지 넣는 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기둥으로 해가지고 네 기둥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목화토금수는 추나추동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하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10천간이라고 하는 10개의 이 상징이에요. 심볼이에요. 상징. 이게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시죠? 10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원소. 그러니까 기본 구성 요소. 그러니까 칼륨 수소, 나트륨, 칼륨 이런 것처럼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라는 10개의 상징이 천간에 있다. 천간은 뭘 의미한다? 시간을 의미하고 바로 정신을 의미한다. 정신소라는 거죠. 시간소. 천간이라는 것은 시간소, 정신소. 정신의 컴포넌트, 시간의 컴포넌트. 왜? 올해 냄새 맡고 이리 하네. 나 이뻐 죽겠어. 쟤 마이크 왜 좀 똥똥에 꺼주세요. 다 뒤집고 다니네. 잠깐만.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의 컴포넌트가 뭐라고요? 시간을 좌우하고 정신을 좌우하는 컴포넌트다. 아시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안 줘도 돼. 황상 선생님 바쁘면은 마이크 끄고세요. 다 이해됐어요? 이해 못하신 분은 네. 10천간에 대해서 이해 못하신 분은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마감이 말일이잖아. 지금 내가 한 달 충분히 할 수 있거든. 50만 돈을. 뭐야, 황 지금 선생님. 육식장에 들어갔는데. 자, 됐어. 자, 다 이해하신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지지.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울세.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가면은, 그 책 보는 것보다 나아요. 자, 그죠? 자축. 됐죠, 그죠? 자, 천간하고 지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간은, 그러니까 남성적인 기운이고, 지지는 여성적인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적 기운하고 여성적 기운의 차이가 뭐냐면은, 남성 기운하고 여성 기운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성은 물질적인 거를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물질에 대한 마스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여성이라 그러고, 정신을 마스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남성적인 성향이 많다 그래요. 마스터하는 능력.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그래도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게 좀 다분하고 여성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능력이 다분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물질이 허접한 거다, 정신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성 즉 플러스 기운을 굉장히 존중하고 마이너스를 폄훼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마인드인데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물질을 다 남자들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중인격이지.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정신을 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물질을 등한시한다면서 속으로는 돈이나 물질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또 이 남성들도 여성들도 물질을 중시했지만 남성들도 특히 물질을 중시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 이제 선천시대 말고 이제 후천시대 와서 확실하게 드러났죠. 물질이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질이 안 되면 의식주가 안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신을 추구해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가 근본이고 플러스가 거기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한 거지. 그래서 토라는 글자도 이게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올라간 거예요. 마이너스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두 개가 동시에 중요하다 보면은 딱 맞아요. 물질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고 동시에 비슷하다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중요하면은 지금 후천 시대는 돈이 그래도 중요하고 황금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커스를 5.2를 주고 여기 4.9를 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자니까 수도를 좀 하는 사람이니까 퍼센트를 여기에다가 그래도 5.1에다가 4.9로 주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먹고 살 거 생각하고 이러면 현실로 들어가면 또 이게 5.1이고 이게 4.1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물질이 중요할 수도 있고 정신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유연한 그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냥 무조건 물질이 좋다, 무조건 정신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A 상황에서는 정신을 더 추구해야 되고 B 상황이라면은 물질을 더 추구해야 되고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성적인 것은 우리 십천간에서 해결하고 십천간에서 물질적인 거는 이 여기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보면은 야 그래서 그게 돈이 돼 안 돼? 그게 너한테 현실적으로 너한테 도움이 돼 안 돼? 그걸 보려면 지지를 봐야 돼. 지지. 현실. 그러니까 뭔가 야 너 그거 돈이 될 거야? 사업적으로 그게 돈이 될 것 같아? 그걸 보려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지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주에 경금 이게 제사주잖아요, 그죠? 경술. 지금은 뭐 별 의미도 없지만 선생님들한테 나중에는 이걸 한번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무진, 신유. 요 네 글자만 봐도 제가 어떤 물질적 소유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거만 봐도. 요 네 글자만 봐도. 이건 정신적인 마인드예요. 토금이 많으니까 토는 뭐예요? 중도. 중도적인 중도적인 어떤 마인드. 사람들을 아우르고 사람들에게 중개자 역할하고 중립적인 마인드로 사람들한테 어떤 인연을 맺어주고 헤드헌팅 같은 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딱 서가지고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그런 성향이 제가 있어요. 무토들은 성향이 좀 밸런스를 맞추고 좀 중립을 하고 어디에 개입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쁘게 보면은 회색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근데 좋게 보면은 이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무토 하나하나에 대해서 20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신금도 20가지 뜻이 있고 경금도 20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만 알면은 사주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신적인 능력이 굉장히 좀 냉정하고 독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고 물질적으로는 이 자, 진, 술, 유 이 네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수는 쥐잖아요. 쥐. 어때요? 쥐는 성실 근면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저축하는 걸 좋아하고 인색하는 거 좀 아껴 쓰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쥐라는 것은 밤에 활동하면서도 뭔가 좀 비밀이 있고 좀 음한 그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토는 용이니까 상상의 동물이니까 상상력이 많고 뭔가 현실적인 것보다는 꿈이나 그 공상 속에서 노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유금은 닭이니까 닭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는 그런 능력이 있다. 물질적으로는 그 어떤 금이니까 뭐예요? 돈 되는 거 그죠? 이런 거 이게 금이 쇠잖아. 쇠니까 쇠는 돈이잖아. 그죠? 돈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자수, 술토. 술토는 개니까 충성을 다한다는 거니까 이 개가 있는 사람들은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하인보다도 그러니까 주인보다도 그 참모 역할하거나 그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책사 역할하거나 이런 걸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충신 역할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글자가 바로 현실이고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선생님들이 한 번씩 써가면서 이 글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해드릴 거예요, 다.